나를 이렇게 막 코너에 진짜 막 몰고 하면은 나 핵무기처럼 내가 가만 안 둬. 나만 갖고 지금 그러는데 너희들이라고 깨끗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뭐 협박 비슷한 메시지를 띄우는 거다. 예, 그런 흥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송영길의 한동훈 따라기,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글쎄요, 뭐 이슈 1은 그렇게 아주 진중한, 아주 엄중한 그런 무슨 뭐 처벌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이 왼쪽이 송영길의 어제 귀국 모습입니다. 어제 김포공항 3시에, 오후 3시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뭔가 어디서 본 모습이다 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봤지? 예, 바로 한 달 전 3월 달에 요 한동훈 장관, 오른쪽이죠? 한동훈 장관의 인천공항에서 포착된 모습인데 정말 아주 많이 닮았죠. 일단 책이 빨간색 표지의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고 이 코트를 한쪽에 이렇게 걸친 모습도 판박이라고 딱 돼 있죠. 네. 자, 뭐 안경 쓴 모습 그대로, 뭐 안경이야 다 이 눈이 나쁘면 쓰는 거니까. 자, 이 한 달 전에 한동훈 장관의 저걸 보고 이제 공항 패션이라고 그러죠. 연예인들, 네, 공항에 입국할 때 출국할 때 기자들이 사진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공항에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옷을 입고 온다 해서 이제 공항 패션인데, 이 두 분은 물론 뭐 연예인은 아닙니다만은 지명도 면에서는 연예인 뺨치는 그런 지명도를 가졌죠. 한동훈 장관, 송영길은 민주당의 뭐 대표, 사선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션을 보여준다 하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게 아마 송영길 이 전 대표가 한동훈 한 달 전에 공항 모습이 아마 뇌리에 있었을 겁니다. 뇌리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책을 이렇게 살짝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나 이런 책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듯, 보여줄 듯 말 듯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송영길이 들고 있던 책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로 돼 있는데요. 이게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저자가 쓴 평전입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그 내용이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 지휘자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즉 핵무기 개발 관련된 이른바 이 지휘를 했던 관리자이자 핵무기 총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앞서서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쓴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왜 굳이 저렇게 보일 듯 말 듯 살짝 이렇게 빨간색 그 원서로 나 이 책 읽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지금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의 평전이기 때문에 나 가만히 내비둬라. 나 만약에 뭐 검찰이든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나 계속 이렇게 괴롭히거나 뭐 하면은 핵무기처럼 내가 빵빵 터뜨릴 거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치밀하게 내가 무슨 책을 들고 가면 아마 기자들이 여기를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것들 화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 사선 정도를 하면은 내가 요 책을 들고 가면은 기자들이 그 책을 찍어서 이 책에 누가 적고 내용이 뭐고 핵무기 관련된 이 지휘자였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는 송영길이 왜 이 책을 들고 빨간 책을 들고 나타났을까는 본인만 아는 상황이지만 내용을 보니 핵무기 개발 관련된 저자의 평전이기 때문에
나 이 자칫 내가 나를 이렇게 막 코너에 진짜 막 몰고 하면은 나 핵무기처럼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뻥뻥 터트릴 거야. 내가 뭐 이 사선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알고 너희들 나만 갖고 지금 그러는데 너희들이라고 깨끗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뭐 협박 비슷한 아주 메시지를 띄우는 거다. 예, 그런 흥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이제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굳이 하도 많은 책 중에서 글쎄요, 잘 읽지도 않을 텐데 영어 원서인 책을 예,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저 책이 눈에 들어올까요? 예, 지금 한국에 가면은 지금 엄청난 자기로 인해서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지금 온통 전개가 야단법석일 텐데 이렇게 평온하게 영어 원서로 된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예, 저거는 뭐 보통 그 멘탈이 아니면은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을 초이스를 해서 갖고 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역시 관종입니다. 관종, 관심종자. 대개는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게 많죠. 항상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와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뒷방 이렇게 뭐 후선에 있어서 마음이 편한 분이 있는가 하면 다중 앞에 제일 앞에 나서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해야 더 편한 사람이 있는데 대개 정치인들은 후자죠. 후자.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훨씬 더 편하고 그것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입장에서 당연히 관종 스타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항에 내릴 때 기자들이 쫙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한동훈의 한 달 전의 모습이 이게 아마 머릿속에 쭉 있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본인이 그것을 추구하는 저렇게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코트도 그렇고 코트를 굳이 저렇게 뭐 입지도 않을 텐데 아닙니까? 예, 가방, 그 핸드캐리어 가방에 집어넣고 이제 나와서 옷을 입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보여주기 몇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것이다. 예,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관심의 분산인 것이죠. 분산. 돈봉투 하면은 송영길 하면 돈봉투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뭔가 관심을 분산을 해서 이른바 공항 패션 뭐 이런 책이라든가 안경 그다음에 코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부러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 예. 까만색 뿔테 안경, 감색 코트, 셔츠, 팔뚝에는 코트를 걸치고 빨간 책을 들고 있고, 까만색 뿔테 안경, 파리에서 기자들 만날 때는 또 안경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는 또 이 까만색 뿔테 안경을 썼는데 이 까만색 뿔테 안경도 역시 한동훈의 아주 전매품이죠. 이렇게 까만색 뿔테 안경은 그러니까 이 송영길은 뭡니까? 자기가 주목을 받고 싶은 관종으로 저런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영길 하면 돈봉투라든가 돈봉투 하면 송영길을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든지 분산을 시킬 그런 목적으로 저렇게 다목적 포석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굳이 송영길의 공항 패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송영길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영길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구할 것인가, 입을 봉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 응해서 이미 뭐 자기가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물었죠. 이렇게 검찰 조사받고 그러면 다시 파리로 돌아갈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나도 모르죠 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검찰 수사로 이게 기소가 되고 검찰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되고 하면은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지요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공항에서 오후 3시에 공항에 도착한 송영길이 돈봉투 모르는 사안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내가 모르는 사안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인 물증, 송영길과 그 보좌관들이 이 돈을 만들고 전달하고 지휘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바로 계속 저렇게 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그 후보가 바쁜데 일일이 뭐 봉투를 만들어내니 전하느니 이건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재명을 만날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했죠. 나는 탈당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관련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탈당, 내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자꾸 연결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루를 하려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미 탈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꼬리를 자르겠다는 뜻도 되지만 이재명과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돈 봉투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민주 지도부는 송에 대해서 뭐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라라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제 그 뜨거운 불길이 본인들한테 전가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근의 녹취 파일, 3만 개의 녹취 파일에 이어서 빼곡히 적은, 깨알같이 적은 도표까지 이런 거 그린 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정근의 깨알 수첩, 깨알 노트가 검찰에서 입수를 한 상황이니까요. 아유, 저기에 내 이름이 좀 들어있나? 이거 들어있으면 큰일인데,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가만히 있어봐. 나도 그러면은, 봉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받았는데, 나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는다 하는 얘기니까요. 네. 그런데 어제 개딸들이 또 몰려갔죠. 개딸들이, 아주, 공항에서 열렬 환영을 했습니다. 열렬 환영을 하고 어떻습니까? 송영길은 청렴하다라는 그런 그 슬로건이 적힌 또 이 현수막도 걸고 그랬죠. 송영길은 청렴하다. 개딸은 정말 아주 말 많고 탈 많은 개딸이었죠. 어떻게 공항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송영길은 청렴하다라고 믿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버젓하게 공항에서 환영 인파 마치 무슨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것처럼 송영길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 개딸들,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참 씁쓸합니다. 네, 송영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송영길. 그러니까 송영길의 정치적인 미래, 이거는 매우 하다라는 말을 넘어서 저는 정치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보좌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송영길의 대표 시절의 보좌관 출국금지를 시켰다고 그랬죠. 9명의 출국금지 대상에 하필이면 송영길의 보좌관이 들어있습니다. 출국금지를 괜히 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괜히 시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텐데요. 검찰이 송영길의 보좌관 출국금지를 시킨 데 이어서 자 출석을 해라라고 어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박모 보좌관이 돈의 전달이라든가 이 이른바 돈 봉투에 깊숙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검찰은 확증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출국 금지를 할 때 출국 금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확실한 인적 증거와 물적인 물증이 있지 않고서는 법무부의 출금 요청을 안 하는 그런 못하는 상황이죠. 출금도 상당히 압수수색처럼 혐의가 짙다는 것을 판단을 한 이후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송영길의 보좌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것이 송영길의 턱까지 검찰은 다 물증을 확보했구나라고 인식을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2탄으로 출국 금지에 의해서 내일 모레 검찰에 출석하시오라는 출석 요구
메모장을 이 전달을 한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송영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보좌관까지 다 파악이 이미 됐구나. 라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글쎄요, 자포자기해서 저 빨간 책과 아주 검은 풀테 이 한동훈의 이거 나도 한번 주목이나 받아보자라고 이렇게 공항 패션을 따라했을까요? 예, 상당히 머릿속에 복잡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네. 한동훈은 글쎄요, 자유우파 이 시민들의 그래도 나름대로 이 주목을 받고 정치 쪽을 이렇게 좀 이끌어줬으면 뭐 총선에도 출마를 했으면 이렇게 좀 희망을 갖는 사안인데 오히려 반대죠. 송영길은 이른바 종북 좌파의 운동권의 좌장입니다. 좌장 송영길이.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똑같은 모습의 다른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는 것이죠. 빨간 책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연출은 그렇게 했지만 사뭇 가는 길은 지금 극과 극으로 나눠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논평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송영길의 보좌관이 출국 금지가 되고 출석 요구를 했다. 여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좌관이 송영길에게 당연히 100% 보고를 하는 것이죠. 보좌관과 현역 의원 그리고 당대표와의 관계가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송영길의 한동훈 따라하기가 갖는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 이쪽 저쪽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